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만한 책 10권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넷플릭스랑 되게 비슷한 게 컨텐츠는 진짜 많은데 이 중에 뭐부터 읽어야 될지 대체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읽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 추천 10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책 권수가 많으니까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책은 마이크로 리추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리추얼에 관련한 책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진짜 무기력하고 좀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었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읽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책입니다. 리추얼이 뭐냐라고 한다면 좀 삶에서 계속 꾸준히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의식적인 습관들을 리추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 리추얼이 루틴이랑은 뭐가 다르냐면 루틴은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요. 영어 공부 루틴, 피부 관리 루틴, 헬스 루틴 이런 루틴들이 있는데 이 루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딱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리추얼의 목표는 하나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이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틴들을 세우고 있지만 막상 나를 위한 오로지 나를 대접하기 위한 의식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나? 나에게도 그런 리추얼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루틴들은 많이 하려고 하고 나에게 대접하는 리추얼 그런 시간은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2025년 새해 목표를 정말 나를 열심히 돌보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더 건강하게 더 아껴주고 싶은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책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입니다. 사실 이 소설집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단편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소설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첫 번째 단편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소설이에요. 사실 이 소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필타를 하고 필사를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독서 토론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소설을 가지고 선생님의 권한으로 소설을 골라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단편이에요. 스포 없이 최대한 이 소설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 소설은 고통도 차별도 없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데이지가 소피한테 쓰는 편지글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18살 성인이 되면 이 마을의 시초지이자 지구로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는 하나의 과정처럼 마을에서 교육이 되는데요. 순례를 가기 전까지는 지구에 대한 정보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지가 발견한 하나의 이상한 점은 순례자들이 100명이 간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인원이 그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사는 어른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데이지가 항상 이거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여느 때와 같이 순례자들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순례자들 중에 한 명이 뒤편에서 울고 있는 걸 데이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지가 그 남자한테 왜 울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시초지에 두고 온 것 때문에 운다 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지는 시초지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남자를 이렇게 고통도 슬픔도 없는 마을에서 울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시초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는 무엇을 두고 왔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체 왜 안 돌아오는 거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왜 지구에 남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내가 지구에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곳은 비록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한 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정말 재밌게 봤던 예능이 웨이브에서 지금 독점 공개하고 있는 더 커뮤니티라는 정치 서바이벌 예능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예능 아직 안 보셨다면 진짜
진짜 잘 만든 예능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능을 통해서 제가 진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 내가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생각일 수 있겠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게 된 그런 예능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예능 꼭 보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 보자면, 그 예능에 출연하시는 작가님 중에 하미나 작가님이 있어요. 제가 그 작가님이 그 예능에서 활약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작가님의 책을 검색해서 읽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능을 보고 뭔가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고 그 작가의 책을 읽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독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게 굉장히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에서는 2030 세대의 여성들 31명을 인터뷰하면서 하미나 작가가 연구한 여성의 우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 물론 나의 좀 개인적인 일에서 비롯된 우울들일 수도 있지만, 좀 사회적으로는 20대, 30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우울이 좀 어떤 근원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또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하미나 작가님이 정말 치열하게 이것을 연구하고 책으로 또 발간하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여자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더 커뮤니티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예능으로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에세이를 한 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분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좋은 기분이라는 책은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 녹기 전에를 운영 중인 사장님, 녹사가 쓰신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장님이 이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만 맛있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메시지나 문화, 생각 같은 것들을 고객들한테 같이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셀링 포인트로 잡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일에 진심인 태도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저런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입니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플랫하게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정보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세일즈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정의했을 때 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강조되는 부분이 좋은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 리테일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꼭 리테일 업계에서 고객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회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랑 혹은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내부 직원들이랑도 이런 식으로 소통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이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분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라서 직장인분들에게 특히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조금 무기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무기력한데 먹는 건 엄청 잘 먹었어요. 식욕이 폭발해서 진짜 과자, 이런 빵,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먹어치웠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로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병원에 바로 가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나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책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의 증상을 의학적인 용어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어서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깨닫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조금 인정이 되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금 받아들여보자,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자라는 어떤 보상 심리에 좀 연관되는 그런 생각에 아주 간단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방법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으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거, 짠 거, 맛있는 걸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다양한 도피처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명상을 한다던가, 차를 마신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등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구비해 놓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내 몸이 먹는 것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는 그런 아주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레시피가 음식 말고 더 다양하게 존재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책은 모델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하기도 했었던 홍학의 자리를 쓰신 정혜연 작가님이 쓰신 책이어서 무조건 재밌다, 이건 안 봐도 재밌지 하고 책장을 펼치게 된 그런 책인데요. 어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건 어떤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살인 용의자를 변호하는 거였는데 모든 정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다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 살인 용의자는 자기가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 용의자를 변호하는 사건을 맡으면서 자기 자신도 솔직히 의심이 되겠죠. 변호사지만 진짜 이 사람이 죽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진실들을 파헤치면서 알게 되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다룬 책입니다. 저는 그 홍학의 자리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사실 이 책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펼쳤는데 사실 저는 스릴러가 단편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복잡한 사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페이지에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플랫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시면 단숨에 후루룩 읽기 좋으실 거고 그냥 온몸에 소름 쫙 돋으면서 끝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니까 킬링타임용 소설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소설을 한 권 추천드릴게요.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김혜란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전작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이 책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특히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이 최근에 읽었던 책으로 좀 꼽혀가지고 그 이후로 바이럴이 더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3명 다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각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픈 사건들, 슬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슬픔들을 서로에게 비밀이라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님 특유의 어떤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청소년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이번에도 탁 와닿는 그런 책이었고 사실 소설에 저는 문장에 막 밑줄을 긋는 편은 아닌데 소설에도 이렇게 밑줄 그을 만한 문장이 많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단순 서사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속 안에 있는 인물의 내면 묘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몽글몽글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짠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한국 요약 금지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10년 동안 한국에 체류한 한 미국인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요즘에 K-드라마, K-팝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도 한류 열풍이 쫙 돌면서 한국을 K 어쩌고로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칼럼니스트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 깊숙이 찾아오고 또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K 어쩌고로 정의하기에는 한국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국 요약 금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평생을 살아온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외국인의 시선으로 생경하고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내 시각을 되게 넓혀준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차례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차례를 조금 읽어드리면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에서 세종대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터넷 밈 한국인들의 영어 이름은 다 어디서 왔을까? 나는 한국에서 맛없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만 들어도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너무 사랑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다음 책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통, 뭐 예를 들어 재난이나 재해 같은 이런 고통들을 다룰 때 저널리즘이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뉴스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타인의 고통을 집중하고 다루면서도 이게 단순히 뉴스거리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의 클릭을 부르는 자극적인 그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뉴스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지,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언론인은 아니고 또 뉴스를 그냥 시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지만, 뉴스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책을 읽은 뒤에 뉴스를 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 뉴스가 과연 올바른 저널리즘을 가지고 취재가 된 뉴스인가? 내가 지금 이걸 보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내가 이 뉴스를 지금 보는 게 나의 권리인가? 알 권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들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듬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된 고통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클릭을 갈망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산업의 틈바구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버글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통을 착취하거나 구경하고 모른 척 지나친다. 마지막으로 연말 연초에 꼭 읽어야 되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5입니다. 이것도 밀리의 소재에 발빠르게 올라와서 저도 연말에 읽고 넘어간 책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전공이 예술 경영인데 당시에 이제 저희 전공 입시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트렌드 코리아를 읽었었거든요. 트렌드 파악하기에는 사실 이 책이 진짜 좀 정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 입학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읽다가 직장인 되고 나서는 많이 안 읽었었는데 밀리의 소재에 올라왔길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마음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 위주로 좀 읽어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 마음에 조금 남았던 키워드는 아보하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예전에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게 인기 트렌드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아도 괜찮아. 그냥 보통의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하루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찾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푸바오 같은 동물이나 조금 무해한 태아 같은 아기들이 인기 컨텐츠로 요즘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보통의 하루, 평범한 하루를 꿈꾼다는 건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내가 진짜 보통의 하루만 살아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해함이 트렌드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우리 자신이, 참 우리 사회가 안쓰럽다가도 이것 또한 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하는 컨텐츠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 그런 무해한 컨텐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해하게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밀리의 소재에서 읽을 만한 책 10권 추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책 많이 읽으시고, 사실 설날 지나면 진짜 새해의 시작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다짐하신 독서 관련한 목표를 저와 함께 같이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